총 한 발 안 쏘고 한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도 필요 없고 미사일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무역을 차단하고 달러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최강의 무기, 경제 제재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제재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위프트 차단이 왜 금융 핵폭탄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제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 제재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분의 전기요금과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이란 제재가 풀리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 여러분의 주유비가 바뀝니다. 북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좌우합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 제재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았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어섰습니다. 제재는 곧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대러시아 제재 강화, 스위프트 차단, 2차 제재 같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전쟁 대신 제재를 선택하는지 그 전략적 계산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전쟁은 비용이 수조 달러에 달하지만 제재는 서명 한 장이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보다 효율적인 무기는 없는 거죠. 경제 제재란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특정 국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외교수단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 벌칙입니다.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급식을 못 먹게 하고 매점 출입을 금지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재의 종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무역 제재입니다.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겁니다. 석유 수입 금지, 반도체 수출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는 롤렉스, 벤츠 같은 사치품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엘리트층에 선물을 나눠주며 충성을 유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금융 제재입니다. 대상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고 은행 거래를 차단합니다.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스위프트 차단입니다. 셋째, 여행 금지입니다. 특정 인물의 입국을 금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합니다. 독재자와 그 측근들을 겨냥합니다. 넷째, 무기 금수 조치입니다. 대상 국가의 무기와 군사 장비 수출을 금지합니다. 경제 제재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432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메가라에 내린 무역 금지령이 최초의 경제 제재로 기록됩니다. 이 제재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은 대륙봉 세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가 영국과 무역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영국 경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영국 상품 없이 고통받았고 밀수가 성행했습니다. 커피, 설탕 같은 식민지 상품의 가격이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경제 제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 대신 경제적 압박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경제 제재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제 제재가 무서운 무기가 된 건 미국이 달러 패권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88%가 달러로 결제됩니다. 국제은행 간 송금도 달러를 거칩니다. 미국은 이 달러 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어떤 나라든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됐습니다. 달러를 쓸 수 없다는 건 국제무역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석유를 팔 수도 없고 부품을 살 수도 없고 외국 은행과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 제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스위프트 차단입니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 전 세계 200개국 1만 1천 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 송금 메시지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들의 카카오톡 같은 겁니다. 은행 간 돈을 주고받을 때 스위프트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루 평균 4,200만 건이 메시지가 오갑니다. 금액으로 치면 하루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조 원이 스위프트를 통해 이동합니다.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물건을 팔아도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없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차단을 금융 핵폭탄이라고 부릅니다. 2012년 이란이 최초로 스위프트에서 차단됐을 때 이란의 석유 수출 수입이 하루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은 러시아 주요 은행 7곳을 스위프트에서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루블화 가치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러시아 기업들은 해외 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스크바의 ATM 앞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스위프트 차단 외에도 달러 무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달러 거래는 뉴욕에 있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거칩니다. 런던에서 두바이로 달러를 보내도 뉴욕을 경유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국, 줄여서 OFAC는 이 시스템을 24시간 감시하며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하면 미국이 그 한국 기업까지 제재합니다. 이란과 직접 관계없는 한국 기업인데도 말입니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한 해운사가 이란산 석유를 운반했다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올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제재를 무서워합니다.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란은 2012년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차단되고 석유 수출이 제한됐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하루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GDP는 30% 가까이 줄었고 리알화 가치는 5분의 1로 폭락했으며 인플레이션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석탄, 철광석, 수산물,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석유 수입도 연간 400만 배럴로 극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제재는 역대 가장 광범위합니다. 스위프트 차단, 중앙은행 자산 3천억 달러 동결, 에너지 수입 제한, 반도체 수출 금지까지.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았지만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사들이면서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제 제재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잡합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14년부터 현재까지 경제 제재가 목표를 달성한 비율은 약 30% 정도입니다. 10번 중 3번만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는데 국제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도 민주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왜 효과가 제한적일까요? 첫째, 의도치 않은 피해입니다. 제재의 가장 큰 비판은 독재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제재 기간 동안 의약품과 식량 부족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차장 드니 알로는 이를 대량학살에 버금가는 비극이라고 표현하며 항해 사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지만 김정은 정권은 건재합니다. 독재자들은 제재의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외부의 적을 강조하며 정권을 더 강화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둘째, 암시장의 발달입니다. 제재를 받으면 공식 경로가 막히지만 비공식 경로가 생깁니다. 북한은 선박간 해상 환적으로 석탄을 몰래 수출합니다. GPS를 끄고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기는 겁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수억 달러 규모의 제재 회피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령 유조선으로 석유를 밀수출합니다. 선박의 국적을 수시로 바꾸고 이치 추적 장치를 끄면서 추적을 피합니다. 러시아는 제3국을 경유해 제재 품목을 수입합니다. 카자흐스탄이나 터키를 통해 유럽산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사례가 다수 포착됐습니다. 셋째, 대안 세력의 등장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사용할수록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 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인 CIPS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1,4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CIPS에 참여하고 있고 처리 규모는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SPFS라는 자체 금융 메시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2021년 4%에서 2023년 30%까지 급증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공동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 위안화로 석유를 팔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탈달러화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너무 자주 무기로 사용하면 역설적으로 달러 패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쓸수록 제재의 효과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입니다. 미래의 경제 제재는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예측합니다. 첫째, 스마트 제재의 확대입니다.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인물과 기업만 겨냥하는 정밀 제재가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기술 제재의 강화입니다.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가 새로운 제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회피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해킹으로 수십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 이를 핵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제 제재는 전쟁 없이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는 외교의 핵심 도구입니다. 무역 제재, 금융 제재, 여행 금지, 무기 금수가 주요 수단이며 그중 스위프트 차단과 달러 무기화가 가장 강력합니다.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면 국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2차 제재는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처벌합니다. 이란, 러시아, 북한 사례에서 보듯 제재는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30% 수준이고 일반 국민의 고통, 암시장 발달, 탈달러화 움직임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로 쓸수록 세계는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중국의 CIPS, 러시아의 SPFS, 브릭스의 공동 결제 시스템이 그 증거입니다. 이 역설이 21세기 국제경제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제재 강화, 스위프트 차단, 2차 제재 같은 단어가 나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제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한국은 하루아침에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환율이 폭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운 경제 지식 영상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